현재 상위 10개의 그 기업이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0%인데 R&D 비용은 41%입니다. 쉽게 말해서 덩치에 비해서 버는 만큼 연구개발에 엄청 진심이라는 거죠. 시총의 비율보다 연구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서 하고 있다.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놀랄만한 그리고 확인이 된 소프트웨어의 급진적인 기술 진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돈을 때려 넣어서 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투자는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둔다는 것은 중국한테 졌다는 걸 미국이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서 계속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AI 관련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민자 쫓아내고 WTO 탈퇴하고 탈퇴하고 쫓아내고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 AI는 현재 한 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재밌는 게 2개의 서명한 게 있고 그 서명한 거에는 바이든이 했던 거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한 거죠. 뭘 먼저 폐지를 했냐면 23년 10월 30일 아마 그때쯤에 챗 GPT 3.5가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도 막 달리고 이랬던 시기인데 갑자기 체감적으로 다가왔던 시기다 보니까 이게 국가안보에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각 행정부 기관마다 AI 담당자를 주고 규제를 많이 해라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기술 기업들은 이거 너무 과도한 규제다 말이 많았던 행정명령인데 일단 요거 날렸습니다. 필요 없어.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환호를 하고 테크 주주 그리고 가상화폐 주주들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인이었는데 근데 한 개는 폐지하지 않았어요. 또 바이든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친환경을 에너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좀 빨리 지을 수 있게 허가도 빨리 내주고 토지 선정 이런 것들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이제 바이든답게 친환경을 많이 써라 해가지고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친환경이 됐든 안 친환경이 됐든 다 때려 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라면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인프라 같은 거를 건설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뭐 그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땅을 선정하고 내무부는 데이터 센터 안에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까지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좀 진심 아니겠습니까? 마치 뭐 군사작전처럼 하라는 거니까 이거를 바이든이 서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냥 계속 갑니다. 폐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폐지 안 한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력에 관련된 것들, AI에 관련 것들, 특히 원래 공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토목을 하다가 완공이 다 될 때 이제 설비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쫙 들어가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게 한 21년, 막 22년 그때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아마 여기 나오실 겁니다. AI 관련 이건 정부도 아니고 민간이에요. 투자가 이 정도였다가 23년부터 미친듯이 폭발하거든요. 그럼 요때부터 지었다 치면 대충 요때부터 지었다 치면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걸려요 공장은. 그러면 짓는데 2년 걸리고 3년 때부터 많이 지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골격은 거진 다 올라왔다. 그리고 올해까지 골격은 다 지을 것인데 다 짓고 넣는 게 아니라 공장은 짓는데 한 2년 걸리는데 완공 2분기 전부터 설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가 이제 설비가 슬슬 들어갈 때라는 거지.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는 이제 답안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저 공장에 뭐가 들어가겠느냐, 저 공장은 뭘로 돌리겠느냐. 요즘 뭐 주가가 다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AI 관련 투자, 설비 투자가 굉장히 관건인데 일단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일단 한 번의 파동은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뭐 고용 창출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성장은 이걸로 하고 고용은 정부가 받쳐주는 좀 묘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고용을 정부가 바치는 거를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뭐 도진가 뭔가 지금도 연방 공무원들한테 매일같이 메일이 온대요. 이제 그만두면 그냥 사직이 아니라 소위 말해 우리 희망퇴직자로 돈을 더 챙겨주겠다. 언제든지 메일에 답장만 하면 언제든지 잘라주겠다. 매일같이 메일이 오는데 이게 응하는 사람들도 좀 있답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2만 명 넘게 신청을 해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것 때문인지
안 그래도 나는 뭐 이제 정년도 얼마 남았는데 이걸로 나가면 돈을 더 준다니까 땡큐 해서 나가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2만 명이 나갔다고 보기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사실 그걸로 확인되고 더 열심히 자른다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고용을 받쳐주고 있었다가 고용이 조금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고용자 수가 늘어난 것이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정보 부문인데 정보 부문의 고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준에게 다시금 인하의 명분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성장하는 것만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몸빵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부 몸빵이 안 되니까 더 주고 나가는 것이고 미국도 좋아 보이지만 가는 애들만 가는데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고용과 경제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잘못돼서 뭐 깨지면은 꽤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한동안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말이죠. 근데 침체가 오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침체가 오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부양책과 노력들이 나올 건데 그 노력이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0년대, 그러니까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어 왔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 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양해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근데 너무 나중에는 살리다 못해 너무 버블이 돼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왔지만 2001년에는 뭐 이제는 생각도 할 그게 없으니까 그때는 주택 구입 규제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주택이 됐던 그 관련으로 갔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왜 한 거예요? 부동산을 살리고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은 정부가 신기술에 투자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다가 힘을 쓰는지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기술 투자 쪽으로 힘을 쓰고 있고 만약에 침체가 와서 뭔가 다시 부양이 필요할 때도 크게 방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묘한 구조가 깨져서 침체가 비슷한 게 다시 와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시 부양을 들어갈 때는 미리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하면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휴 때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딥시크 이제 뭐 다 지우라고 그러죠. 이제 증권사도 지우라고 그러고 뭐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나보다 더 나를 잘하는 누군가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중국 앱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우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미친 듯이 돈을 썼는데 그게 병신짓이었구나. 소프트웨어로 조짐돼. 그러니까 하드웨어 투자는 줄 것이고 엔비디아의 칩 수요도 줄 것이고 그럼 HBM 수요도 줄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가 세계 교역을 뭐 줄이게 된다. 걱정이 사실이라면 딥시크 때 엔비디아가 한 17%도 빠지고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20% 넘게 빠지는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흘러간다면 딥시크의 AI 투자가 굉장히 축소되고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교역량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면 주식시장은 지금부터 줄줄이 빠져서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는 하락장으로 본격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딥시크가 별로 딥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중국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더 파이팅을 해야 된다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